오히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행실이 평소에 굉장히 나쁘다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 여성분도 정선님한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처음에 이제 고소인의 지위가 워낙 우월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경찰이나 검찰이나 저한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좀 그런 시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도소에 나왔을 때는 예. 재판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 제가 교도소에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그 여성은 저랑 이제 나간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 수신 차단해서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고, 두 번째는 뒤늦게 한 고소 이유가 저는 그 여자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애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때 당시 뭐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양육권을 뺏기기 싫어서 남자랑 그때 뭐 모텔에서 뭐 숙박했던 이유만으로도 뭐 재판에 불리할 것 같아서 꾹꾹 참고 있다가 3년 8개월 뒤 현 시점에서 고소를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항소심 과정에서 그 사실 조회를 해본 결과 저랑 만났던 그 증인들 그런 카드 내역도 이제 1심 때도 냈지만은 항소심 때 저희가 만났다고 특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같이 소주를 먹고 저는 그때처럼 또 술 더 먹자고 하니까 먼저 가고 그 여자만 친구들 술을 더 먹었었는데 그런 날짜 그래서 위증 선수하고 제 친구들 증인 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재판부께서 그러면은 그때 어디 있었냐? 자기는 상무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 있었는지 외박을 했었는지 왜냐면 제 친구의 다른 친구랑 또 집에 가서 숙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숙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번 병원에 있었는지 사실조회를 해보자. 근데 그날 정확하게 외박을 했던 진료 기록이 나옵니다. 외박을 했고 그 다음날에 본인이 퇴원 처리 안 하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퇴원 수록을 밟았다까지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3년 8개월 뒤에 고소한 이유가 자기는 그 이혼 소송에 불리할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혼 언제 했는지 한번 봐보자. 근데 저랑 이제 모텔에서 숙박했다고 한 그 날 전에 1년 1개월인가 3개월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은 끝났었습니다. 양육권도 그 남자 쪽에서 가져간 걸로.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내용이. 모든 게 거짓이었죠. 그럼 이제 사실 조회를 해봐서 그 여자가 왜 늦게 신고를 했냐에 대한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졌고요. 재판부도 알았잖아요. 그 뒤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어요? 상대 측 이제 검사죠. 여자의 편은 검사니까 검사로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논의하면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의견서를요.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 걸 기억이 안 났다고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와서 그걸 왜 기억을 못 하냐고 그렇게 탓하는 게 이게 성인지 감수성에 맞냐라는 개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불안했죠. 왜냐면 원심 때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과연 이걸 또 재판부가 믿어줄까라는 걱정이 있었죠. 그럼 그 뒤에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우선은 제가 대법원 무죄를 확정받고 상대한테 이제 고소해서 법정 구속 1년을 당했습니다. 근데 무고는 아니고 모해이증으로 모해이증이 이제 재판 때 위증선선하고 상대방은 이제 피해를 끼치려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한 거. 그걸로 법정 구속 1년을 당했습니다. 무고는 왜 안 된 거죠? 무고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성립되기도 되게 힘들고 처음에 이제 로펌에 상담 받을 때 고소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해이증죄는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여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무고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입증되기가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죄를 받았다고 상대방이 무고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모텔에 같이 숙박을 했다고 주장한 날 제가 뭐 다른 걸 하고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이 될 건데 애매하게 제가 무죄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고죄가 성립이 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범성님은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1년을 실형을 산 거잖아요.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억울했죠, 솔직히. 검찰 구형이 1년이었습니다. 근데 모해증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2년 6개월 받았으니까 상식적으로 2년 6개월이나 아니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검찰도 구형을 1년 하니까 그럼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했었고 상당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났죠. 그러면 그 여자는 지금쯤은 나와 있는 거죠? 예, 남은 지는 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연락한 적은 전혀 없었고요. 연락은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민사재판까지 이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이제 1년에 12%씩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이나 이런 걸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신용정보회사에 맡겼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연락이 가고 뭐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왔구나 라고 이제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 그 여자분을 마주친 적이 없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마주쳤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마주치면은 생각은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참아야죠. 제 인생이 아까우니까 그런 인생이랑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죠.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뭘 노리고 봉선님한테 그렇게까지 하신 것 같아요? 우선 돈이겠죠. 왜냐면은 저랑 원한 관계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 수사할 때는 진심 어린 사과만 요한다고 했는데 제가 구속되자마자 바로 이제 2개월 만인가 바로 5천만 원을 요한다는 그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이기고 민사소송이가 3천만 원의 그 승소 금액을 얻었지만 통장에 100만 원도 없고 집행을 할 수도 없고 1년에 12%씩 360만 원씩 이자만 붙는 걸 보면은 궁핍하게 살았고, 그 몰리니까 그런 좀 어이없는 짓을 기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포기하는 사람들은 1심 때 검사 말 듣고 그 압박감 때문에 내가 억울하지만 좀 덜 하려고 이걸 인정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자체를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알아주겠지,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임했습니다. 어쨌든 그 지옥하던 시간에서 지금은 벗어나셨는데 6개월한 세월 동안 교도소에 사셨잖아요. 다시 일상생활 돌아왔을 때 그 예. 안정을 찾기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따라온 피해들?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도 안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입었던 피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인생이 거의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봐야죠. 우선은 그 생각을 하면 악몽도 좀 한 번씩 꾸고요. 한 번씩은 막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정신적 현상들이 있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예. 재입대하는 꿈을 꾸는 것처럼 다시 교도소 가는 꿈을 꾸기도 하나요? 예, 꿨습니다. 그 여자를 상대방 구속시키라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는데 며칠 뒤에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와,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현실 같았죠. 근데 일어나고 나서 차가운 물을 먹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좋은 일만 아니구나라는 한탄스러운 상황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안 되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우선은 그 여성의 댐댐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벌이도 괜찮으니까 굳이 신경 안 쓰고 먹고 싶다면 뭐 비싼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주고 뭐 그냥 뭐 하면 그런갑다 저런갑다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애시당초 파악을 하고 그런 사람이랑 굳이 만나질 않았겠죠. 어쨌거나 이 얘기로 책 좀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책을 내신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다니던 직장 친구가 제가 이제 교도소 간 이야기를 하느라고 카메라를 촬영해서 그렇게 갔단 말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직접 알려야겠다 생각하고 제 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알려봤자 어차피 들어온 소문은 자기 말이겠지라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친한 형님 중에 출판사 대표님 있으십니다. 근데 보면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책을 한번 써서 이렇게 한번 알려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책을 써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SBS 모닝와이드 그리고 뭐 다른 유튜버들 그리고 신문 기사도 나가고 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믿어주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런 사연을 다른 유튜브라든지 유명한 채널을 통해서 많이 예. 알렸고 하니까 치유가 되었나요? 마음적으로? 마음속으로 치유가 되기보다는 상처에 후시딘 바르듯이 어느 정도는 아물었다고 생각합니다.